결단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부인하던 여자는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박민준 씨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무일푼으로 쫓겨나듯 이혼당했던 강서연. 하지만 불임의 원인은 사실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날 버린 거잖아. 10년간 내가 겪었던 수치심이, 복수심을 품고 혼자 키우려 했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자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밤 11시 산부인과 응급실 복도에 휠체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임산부 강서연이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진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 보이세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서연의 가방을 열어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산모 수첩을 꺼냈다가 멈칫했습니다. 보호자란이 비어 있는데요. 비상 연락처도 없어요.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누구 부르지 마세요. 정말 혼자 오신 거예요? 가족도 남편도 없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팔걸이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그냥 진통만 좀 잡아주세요. 그 순간 또다시 거센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이를 꽉 물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깐만, 손등에 핏줄이 서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바로 분만실로 옮겨야 해요. 휠체어 밀어주세요. 당직 선생님도 빨리 호출해 주세요. 서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고개를 들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모님, 지금은 혼자 버티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믿고 분만실로 같이 가요. 괜찮아요. 저희가 곁에 있어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진통을 견디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직실에서 호출을 받은 박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수술복을 입으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3년 전 전문의가 된 후 수많은 출산을 도왔지만 매번 새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만큼은 긴장됩니다. 민준이 태블릿으로 응급산모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초산 39주 2일, 특이사항 없음. 다른 정보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응급분만이네. 민준이 혼잣말을 하며 분만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산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굳어졌습니다. 서연의 눈도 크게 떠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 민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서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쳤습니다. 산모님 위험해요. 간호사가 서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른 의사 불러주세요. 서연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간호사님, 다른 당직에 계신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호출할게요.
수간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서연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궁경부 개대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를 바꾸면 위험합니다. 산모님,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또 다른 진통이 몰려왔고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빨리요. 서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깊게 숨 쉬시고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전문의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힘주세요. 민준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천장만 응시한 채 힘을 주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일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이혼 서류,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 그리고 민준의 무기력한 눈빛. 산모님, 집중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흡입뿐만 준비합니다. 민준이 간호사들에게 신속하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준이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새벽 2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이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서연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쳐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의 침대 옆에 차트가 걸렸습니다. 민준이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강서연, 개명 전 강민서,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개명 날짜를 확인한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혼 직후였습니다. 민준은 차트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당직실에 혼자 앉은 민준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켰습니다. 서연의 산전 검진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임신 주수를 계산하던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정란 착상 시기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인턴이 당직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인턴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모니터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년간 서연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혼 직후 임신. 민준은 자신이 이혼 후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정자 무력증 진단, 그리고 뒤늦게 시작한 치료. 이혼 직전 마지막 그날. 그때부터 치료 효과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의학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과 임신 가능 시기를 대조했습니다. 90% 이상. 내 아이다. 민준이 책상에 엎드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준은 서연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민준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담당의 교체 신청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서연이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서연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자신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빨리 도장 찍고 나가. 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서연의 떨리던 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애쓰던 모습. 비겁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이 되자 김수진이 서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모님. 오늘부터 제가 담당하게 된 김수진입니다. 수진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서연을 진찰하며 혈압을 재었습니다. 혈압계의 숫자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심박수도 불안정하고요. 수진이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후 스트레스가 심해 보이는데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과 아는 사이세요? 많이 걱정하시던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연이 잡아떨며 부인했습니다. 수진이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대기하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산모님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최대한 거리를 두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민준은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서연 아기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신생아가 보였습니다. 아기의 눈매와 이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야. 분명히.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기 담당 아니시잖아요? 왜 계속 보고 계세요? 신생아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어젯밤에 제가 받아서요. 잘 있나 싶어서. 민준이 얼버무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에서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시댁에서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이나 결혼 생활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병원 가봤어? 시어머니 이정희의 목소리.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여자야. 친척들의 수군거림.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서연이 대답했던 목소리. 그럼 뭐가 문제야? 네가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정희가 소리쳤던 장면.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와서 알릴 수 없어. 절대로. 서연이 이불을 꽉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의 집. 아내 최은희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은희가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병원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일? 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가 슬쩍 화면을 보려 했지만 민준이 재빨리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민준 선생님, 환자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곧 확인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요즘 병원 일이 그렇게 바빠? 은희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응, 당직이 좀 많아져서. 민준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퇴원을 앞둔 서연의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나가요. 서연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게 제 탓이었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이혼 후 건강검진에서 정자 무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혼 직전 마지막 그날. 그때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날 버린 거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내가 겪었던 수치심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 서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해도 변명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아이라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어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연이 쌀쌀하게 말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제발.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서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민준은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주차장까지 따라갔지만 택시에 오르는 서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가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정원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 손에는 서준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문을 밀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서연이 서준이의 볼에 입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단골 손님 이미경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 씨, 애 키우면서 카페까지 하려니까 힘들죠? 제가 잠깐 봐줄까요? 미경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혼자 다 하려면 몸이 나만하지 않아요.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서준이는 2~3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수유와 기저귀 갈기로 서연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강서연 씨 맞죠? 여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연이 커피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 부인 최은희예요. 은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희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 남편이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당신과 그 아이 때문에.
은희가 똑바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친 것뿐이에요. 서연이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단순한 사이라고요? 은희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아이 사진을 휴대폰에 몰래 저장해뒀어요. 은희가 신생아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예요? 은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서연이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은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희도 일어나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요. 은희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서준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아과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네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의사가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서준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재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빈혈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진료를 권합니다. 조기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소아과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혈액 종양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 차원이에요. 의사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체온계가 39도를 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이 황급히 서준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직 의사 박민준이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 당직이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이 상태부터 봐야겠어요. 민준이 전문적으로 서준이를 진찰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청진기를 댔습니다. 왜 제 연락처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달려갈 수 있었는데. 민준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아과 협진 결과 단순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전 혈액 검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왜 이렇게 낮아요? 민준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대학병원 예약했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2주 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2주는 너무 늦어요. 제가 당장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에게 자문 구하겠습니다. 민준이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이 건강은 기다릴 수 없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의 혈액 샘플이 채취됐습니다. 정밀 분석이 의뢰됐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죠?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검사 결과를 봐야 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주 후 대학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담당 교수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교수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재생불장성 빈혈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희귀질환이에요. 조기 발견한 게 다행입니다.
교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진행 속도에 따라 골수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교수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들의 HLA 검사를 권합니다. 교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즉시 자신의 HL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서연은 매일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적합도가 낮았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적합률이 높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아파요.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당장 갈게요. 민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다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골수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근데 제 HLA 적합도가 낮아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서연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맞다면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서연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DNA 검사와 HLA 검사를 동시에 하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담당 교수실로 들어간 민준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진행하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서연과 민준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박민준 씨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교수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HLA 적합도는 95%입니다. 거의 완벽한 매칭이에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준이를 꼭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은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준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아이까지 있었어? 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당신 애가 맞냐고. 은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자. 민준이 은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 은희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런 거짓말 속에서는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은희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민준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를 보러 가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이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아들 꼭 낫게 해줄게.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병원 행정실을 찾았습니다. 가족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행정직원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수술 스케줄을 조정해야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선배 의사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힘내. 선배가 격려했습니다. 골수이식 준비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준이와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매일 올 거야. 민준이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서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매일.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복도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닮았습니다. 눈매도 입모양도 웃는 모습도 저렇게 닮을 수가 있네.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 서연과 민준이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도 대항하지 못했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믿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후 건강검진에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당장 당신을 찾아가려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으니까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이정희였습니다. 손에는 아기 옷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이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이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손자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이정희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이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이정희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한테 한 짓은 이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실로 갔습니다. 이정희가 처음으로 손자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골수이식 수술 전날 밤 서연은 서준이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아이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문 밖에서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민준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접 수술실에 들어갈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네. 선배 의사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서연과 이정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이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다 들었어요. 불임 원인이 민준이한테 있었다는 거. 이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이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지난 일이 아니에요. 이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했는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정희가 흐느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8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서연과 이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식 자체는 성공적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생착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수술복을 입은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창문에 손을 대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잘 견뎌줘. 아빠가 여기 있어.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은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복도 끝으로 은희를 따라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자료는 청구 안 할게요. 빨리 정리해요. 은희가 통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담당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골수 생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혈소판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교수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서준이를 키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병실에서 서준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저씨도 있어? 서준이가 민준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언제 또 와?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매일 올 거야. 아니, 매일 여기 있을 거야.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정말?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민준이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품에 기댔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외로 체력이 좋네요. 담당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강하죠?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강하니까 아들도 강하죠. 간호사가 농담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이정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죽 끓여왔어. 먹어볼래? 이정희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응.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희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불어줬습니다. 맛있어?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행복한 주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왔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좋습니다. 퇴원 가능해요.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과 민준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교수가 퇴원 서류를 건넸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가는 길, 서준이가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는 거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집에 가는 거야. 민준이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가족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서준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아빠, 엄마, 나 봐. 서준이가 미끄럼틀 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 서연과 민준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올 줄 몰랐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은희와의 이혼이 정리된 후 서연의 카페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서준이를 돌봤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민준이 냉장고를 열며 물었습니다. 공룡? 서준이가 장난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공룡은 못 먹어.
밥 먹어야지.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룡 모양 밥.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밥을 공룡 모양으로 만들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둥근 주먹밥이 되었습니다. 공룡 아닌데? 서준이가 주먹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룡알이야. 민준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먹어야지. 서준이가 웃으며 주먹밥을 집었습니다. 민준은 아파트에 서준이 방을 꾸몄습니다. 공룡 장난감과 그림책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에는 서준이가 그린 그림들을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 선물이에요. 서연이 화분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에 온 첫 선물이네요. 민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달려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서준이 잘 지냈어? 서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아빠가 공룡 알 만들어줬어. 서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공룡 알? 서연이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요. 민준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주말 세 가족이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민준이 서준이를 어깨에 태우고 걸었습니다. 저기 코끼리다.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코끼리 코가 길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엄청 길어. 서준이가 팔을 쭉 뻗었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주스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같이 안 살아? 서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건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같이 사는 게 좋은데. 서준이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서준아, 김밥 먹자. 서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의 카페. 민준이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쓴맛이 나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민준이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의외로 손재주가 좋네요. 서연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커피 만들어 줄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매일요? 서연이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매일. 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는 없던 신뢰였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자연스럽게 서연을 도왔습니다.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혼자 할 때는 1시간 걸렸는데 둘이 하니까 금방이네요. 서연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혼자 안 해도 돼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준이를 재운 후 민준과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무서워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평생 옆에 있을게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얼마든지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정희는 일주일에 2번씩 카페를 찾았습니다. 손님들 상대하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서준이를 돌봤습니다. 이 나이에 손자 육아를 배울 줄 몰랐네. 이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서연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커피를 참 잘 내려. 이정희가 단골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아니잖아요. 서연이 정정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며느리야. 이정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준이의 생일날, 작은 카페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골 손님들, 이정희, 그리고 민준의 동료들. 이 아이의 아빠가 된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민준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만세.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결혼해주세요. 민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카페에서 치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화이트 커튼과 꽃으로 카페를 장식했습니다. 서준이가 링보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은 양복을 입고 반지를 든 쿠션을 들었습니다. 뒤뚱뒤뚱 걸어오는 모습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민준이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가족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준이 서약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저도 절대 도망가지 않겠어요. 서연이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희는 앞자리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정희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도 고마워요. 서연이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제주도로 조용한 휴가를 떠났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바다다. 서준이가 달려갔습니다. 조심해. 서연이 뒤따라갔습니다. 민주는 짐을 내리다 멈췄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파도를 맞으며 웃는 모습,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서준이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빠, 엄마, 이것 봐. 서준이가 자랑했습니다. 와, 멋지다.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네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날들이 기대돼요. 민준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제주도 숙소. 서준이가 잠들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창가에 서서 별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주는 서준이의 출생신고를 정정했습니다. 아버지란에 박민준이라고 등재됐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었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뒤늦게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민준이가 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네. 선배 의사가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선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서준이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민준과 서연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영원할 거예요.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봐요. 민준이 고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박민준 씨, 의사가 불렀습니다. 네. 민준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7주 차입니다.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래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둘째예요.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준이 기쁨에 겨워 서연을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동생 생길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동생? 나 오빠 돼? 서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응, 오빠 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와, 나 오빠야. 서준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딸이면 좋겠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이 여자이면 좋겠어. 서준이도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 동생 잘 돌봐줘야지. 민준이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지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순간을 함께 못해서 정말 후회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서연이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놀이공원.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야? 서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이야. 민준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민준의 전처 은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혼 소식 전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너희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메시지를 읽은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희 씨도 행복하세요. 민준이 입력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앙금이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서연은 카페에 희망 나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올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나눌 차례입니다. 서연이 게시판에 적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일은 동물원 가는 거 맞지?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맞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코끼리 또 볼 수 있어? 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후 5살이 된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쓰러졌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이 엄마, 빨리 오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서연은 카페 문을 닫고 달려갔습니다. 민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서준이가 쓰러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가요. 민준이 진료를 멈추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민준이 서준이를 진찰했습니다.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천적 유전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 깊숙한 부위라 위험도가 높아요.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언어장애나 운동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서준이는 강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민준은 의학 논문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와 생존율을 연구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도 책상에 앉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선배님, 소아 뇌종양 수술 경험 많으신 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준이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의한테 부탁해 볼게. 선배가 약속했습니다. 서준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서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서연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는 서준이. 서연과 민주는 교대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무력감. 두 사람은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정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느님,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정희가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손자만 살려주세요. 이정희가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이정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이정희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준이 담당 신경외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 수술은 금지되어 있어요.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가 약속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서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무서워. 서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깨면 아빠 볼 수 있어. 민준이 서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약속해. 민준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10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실에서 서연은 기도했습니다. 민주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이정희는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8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양 제거는 성공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가 언어 중추와 가까워서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어장애나 운동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살기만 하면 돼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돌볼 테니 괜찮아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서준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엄마야. 서연이 불렀습니다. 서준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인지장애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담당의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서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를 몰라봐요. 서연이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민준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민준이 몸을 떨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동료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과 서연.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반드시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준이도 꼭 나을 거예요.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2주 후 서준이는 서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간신히 한 음절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서준이. 서연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입니다. 치료사가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치료사가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몇 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치료사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이는 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애쓰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천히 하자. 괜찮아.
서연이 아이를 안으며 격려했습니다. 매일 반복됐습니다. 좌절과 분노.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연이 민준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왜 우리 애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해요? 서연이 자책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연은 병원과 카페를 오갔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민준은 병원 당직을 늘렸습니다. 주말에는 외부 강의까지 나갔습니다. 어느 날 수술 중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네가 쉬어야겠다. 동료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치료비가 밀렸습니다. 카페를 팔아야 하나? 서연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서준이와 함께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에서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자네 사정은 알고 있네. 치료비 분할 납부를 허락하겠네. 병원장이 배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옥상, 민준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담배 피워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준이 담배를 껐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린 어떻게 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같이 이겨내요. 함께요. 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함께 이겨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정희가 찾아왔습니다. 통장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받아요? 민준이 거절했습니다. 손자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정희가 우겼습니다. 받아. 이건 할머니의 마음이야. 이정희가 민준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이정희를 껴안았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재활치료 100일째 되는 날, 엄마, 서준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엄마라고. 서연이 서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서준이 해냈어. 서연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도 다른 환자 가족들도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연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는 진료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보내온 영상을 봤습니다. 엄마,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의 언어 능력은 점차 회복됐습니다. 느리고 어눌했지만
하나씩 단어를 배워갔습니다. 아빠, 사랑해.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당직실에서 그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트에 서준이의 진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물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오늘 고마워라고 말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했다. 노트는 희망으로 가득 찬 일기장이 됐습니다. 민주는 그 노트를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민준이 치료했던 환자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딸 살려주셨잖아요. 환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돕겠습니다. 가족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민준이 거절했습니다.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가족이 우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서준이 힘내라. 쪽지들이 카페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원 메시지와 함께 성금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중년 여성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파서 박민준 선생님께 치료받았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도움이나마 보태세요. 여성이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서연은 그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재활치료. 서준이는 비록 또래보다 느리지만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도 회복은 기적에 가까워요. 담당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아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치료사가 축하했습니다. 서준이가 다시 유치원에 복학하는 날, 친구들이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서준아 보고 싶었다.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서준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교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서연과 민주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이가 말이 느려도 친구들이 기다려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착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가 교실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느 주말 네 식구가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민준, 서연, 서준이, 그리고 이정희.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구웠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캠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서준이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더 먹어. 이정희가 고기를 더 구워줬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 앉았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따뜻한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아플 때 무서웠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서 괜찮았어.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도 네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정희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정희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이 위로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서준이가 잠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였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민준이 서준이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붙이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병원에서 정상 근무로 복귀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네. 동료들이 격려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민준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카페에 희망 나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올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나눌 차례예요. 서연이 게시판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놀이공원 가고 싶어?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년 후 8살이 된 서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또래보다 말은 조금 느렸지만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학예회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 상을 받았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민준이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나 열심히 그렸어.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서연의 카페는 기적의 카페라는 별명으로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나눌 차례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카페 한쪽에 희망 나눔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이 올라오고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 서연이 뿌듯해했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소아, 희귀질환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부모들을 도왔습니다. 진료실 벽에는 완치된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준이의 사진이 가장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희귀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진료비가 없는 가정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민준이 환자 가족들과 눈물로 교감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10년 전 서연을 구박했던 시댁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친척이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커피를 내어줬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몇 주 후 민준의 전처 은희가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너희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 씨도 행복하세요. 민준이 답장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앙금이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서준이의 9살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 서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꼭 훌륭한 의사 될 거야.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정희는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손자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정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둘째 딸 서아를 낳았습니다. 서준이는 오빠가 되어 동생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나 오빠야. 동생 잘 지킬 거야.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중학생이 된 서준이는 학교 숙제로 글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영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영웅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나를 2번이나 살려주셨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감동받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카페 벽면에는 액자가 걸렸습니다. 10년간 임신이 안 되어 이혼당했지만 이혼 후 임신 사실을 알고 혼자 아이를 낳으려 했던 여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아래에는 네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매일 그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말자.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서준이가 동생 서아의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우리 손자 착하지? 이정희가 흐뭇해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서준이가 자랑했습니다. 나도. 서아가 졸라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민준과 서연은 베란다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가끔 꿈 같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전의 고통과 이별, 기적 같은 재회와 2번의 시련, 모든 순간이 결국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요.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영원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별빛 아래서 조용히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따뜻한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잔잔한 숨소리,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연과 민주는 멀리 돌아왔습니다. 오해와 상처, 그리고 2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을 겪으며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길을 걷게 하는 이유는 그 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겪었던 10년간의 수치심과 외로움, 민준이 느꼈던 뒤늦은 후회와 속죄, 그리고 서준이가 2번이나 이겨낸 죽음의 고비. 이 모든 아픔은 결국 이들을 더 강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멀리 돌아오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